2022년 9월 13일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좀 더 정확하게는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국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이 종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MBC 보도를 통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고요. 국방부의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여전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여론에 힘입어서 2022년 4월 15일 국회가 특검법을 가결하면서 특검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언론이 특검 과정과 수사 결과 발표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망 및 2차 피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분석 사이트 빅타임즈에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해람과 특검이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들어간 기사들을 모두 추출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779건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복게재된 내용을 삭제해보면 총 724건이었습니다. 월별 보도량을 보면요. 6월에는 182건, 총 보도량 중 25%가 6월에 나왔고요. 7월에는 37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다시 318건으로 44% 상당수의 보도가 이 기간 집중됐고요. 9월에 187건 26%였습니다. 모니터 결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번 특검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이 사건을 국방부가 수사할 때 명칭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6월 5일 출범한 특검의 명칭은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죠. 국방부 사건명에 비해서 특검의 명칭은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어서 사안의 본질을 보다 정확히 짚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 대부분은 이 사건을 두고 이해람 사건으로 부르고 특검을 이해람 특검 또는 특별검사 실명을 따서 안미영 특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련 보도 총 724건의 보도 중에서 제목에 특검이 들어간 보도는 543건입니다. 이 중 이해람 특검이라는 의미의 제목, 다시 말해서 고 이해람 중사 특검, 고 이중사 특검, 이해람 특검 등이 포함된 보도는 총 471건, 86.7%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미영 특검이라고 칭한 보도는 총 보도량의 5%에 불과한 27건이었죠. 압도적으로 이해람 특검이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의 특성상 보도 제목에서는 글자 수를 줄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건명에서 피해자의 이름만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되도록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담는 사건명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람 특검보다는 좀 길어도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망 및 2차 피해 특검으로 호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다시 보도량을 살펴보죠. 가장 많은 보도를 한 8월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겠다고 요청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 군무원에 대한 첫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가 긴급 체포 후 구속되었죠. 이후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과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소환 조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언론은 이처럼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요, 이런 내용은 무언가를 정확히 밝혀내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구속과 소환을 스케치하는 그야말로 특검 받아쓰기 보도 수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8월에 주로 많이 보도되고 9월보다 그 양이 많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된 9월에는 187건, 총 보도 중 26%가 집중이 됐는데요.
이것은 특검이 출범했다고 전했던 6월의 182건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언론이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환, 구속 등에는 큰 관심을 보였지만 특검 결과를 전하는 것과 특검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에서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망 및 2차 피해 특검의 수사 결과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공군 공보 담당 장교가 언론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보 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모 장교가 피해자는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면서 3명의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피해 직후 선배 부사관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기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공보 정훈실의 행태는 그 자체가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언론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합니다. 국민일보도 9월 14일자 사설에서 공군은 사망 원인을 사망 당일 혼인신고를 한 이중사의 부부관계 탓으로 돌리면서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상황을 소급해서 다시 모니터를 해보면 공군정보실이 내놓았던 그 왜곡된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인용 보도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공보를 담당하는 곳에서 이와 같이 부적절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한 문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언론도 이와 같은 공보를 그대로 받아쓰지 않도록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람 중사 성폭력 사망 및 2차 피해 특검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보도 중에서 외부의 상을 수상한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을 만큼 돋보이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슈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적 보도도 없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벤트에 집중해서 특검의 발표를 받아쓰는 수준의 보도가 많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모든 언론이 공군 성폭력 은폐라는 이슈에 대한 심각성은 공감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지난 정권 시기의 일이라는 점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보도 왜곡 현상도 그다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초 이해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에서 또 다른 성폭력과 2차 피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 인권센터가 폭로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권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폭로 당시 이외에는 보도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반드시 당부해야 할 것은 고 이해람 중사와는 달리 현재 피해자는 비공개를 해놓은 만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주는 보도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김영남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성범죄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2차 가해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말했습니다. 2차 가해는 군 스스로가 마땅히 유의해야 하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언론도 가장 조심해야 할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부각하거나 선정적인 제목으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행태가 나오지 않도록 부디 주의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